K-팝과 드라마로만 알던 한국이 내 편견을 산산조각 내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다. 안녕하세요. 워싱턴 D.C. 근교의 평범한 가정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며 세상 곳곳의 문화를 탐구하는 것을 좋아하는 21살 에밀리 존스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는 꽤나 단편적이고 어쩌면 조금은 부정적이기까지 했습니다. 화려한 K-팝 무대 뒤에는 숨막히는 경쟁이 있을 것 같았고 눈물샘을 자극하는 드라마 속 순수한 사랑 이야기는 현실과 동떨어진 판타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첨단 기술은 뛰어나도 어딘가 획일적이고 딱딱한 사회일 거야. 빠르게 발전했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적인 따뜻함이나 깊이 있는 문화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제가 자란 미국 워싱턴 D.C. 근교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삶을 중시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무관심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한국도 어쩌면 그럴 것이라고, 아니 어쩌면 더 경쟁적이고 차가울지도 모른다고 지레짐작했습니다. 그런 제가 조지타운 대학교의 한 토론 수업에서 중국 유학생 첸의 도발적인 발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거만한 태도로 말했죠. 한국이요? 물론 K-팝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지만 그게 전부 아닙니까? 그 외에 세계적으로 내세울 만한 독창적인 선진 문화 시스템이 있나요? 제가 보기엔 대부분 서구를 어설프게 모방하거나 아니면 그저 과거의 전통에 머무르는 수준일 뿐입니다. 진정한 문화 강국이라고 하기엔 아직 멀었죠. 그의 단정적인 말투와 은근히 한국을 깎아내리는 듯한 뉘앙스의 순간 강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 역시 속으로는 불쾌감이 치밀었지만 솔직히 제대로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이 너무나 적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 같은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반발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정말 그럴까? 내가 모르는 한국의 진짜 모습은 뭘까? 첸의 말이 전부 사실일까? 결국 그 호기심과 약간의 오기는 저를 한국행 비행기에 태웠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어쩌면 첸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오겠다는 그런 치기. 어린 생각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K-드라마 속 환상을 넘어 인천공항의 첨단 스마트 시스템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KTX의 놀라운 효율성에 감탄하며 때로는 서울 지하철 속 따뜻한 친절에 눈시울을 붉히고 명동 한복판에서 어이없는 소매치기 위기를 겪으며 울고 웃었던 좌충우돌 한국 체험기입니다. 고즈넉한 한옥마을에서 전통의 아름다움에 빠져들고 뜨끈한 찜질방에서 한국인의 소탈한 일상을 엿보고 부산 밤바다의 낭만과 활기 속에서 또 다른 한국의 매력을 발견하기까지 저는 한국의 첨단 기술과 깊은 전통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따뜻한 정이 어우러진 진짜 선진 문화를 발견하며 제 안에 있던 편견의 벽을 허무는 특별한 여정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랍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인천국제공항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저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활주로, 소리 없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셔틀 트레인, 그리고 제 휴대폰에 마치 마법처럼 바로 연결되는 초고속 무료 와이파이까지. 공항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스마트 시스템처럼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출입국 심사는 또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인지 제가 경험했던 그 어떤 나라의 공항보다 훨씬 더 선진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국 공항의 길고 지루한 줄 서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였죠. 우와, 한국 정말 대단한데. 첸이 이걸 보면 뭐라고 할까?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 압도적인 첫인상은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획일적이고 딱딱할 것이라는 편견에 대한 첫 번째 강력한 반격이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KTX 안에서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시속 3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데도 소음이나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넓고 깨끗한 좌석과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그 자체로 감동이었습니다. KTX 창밖으로 스쳐가는 초록 들판과 아기자기한 마을.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빽빽한 도시의 모습과는 또 달랐습니다. 각 좌석마다 설치된 전원 콘센트와 무료 와이파이는 기본이었죠. 그때 워크숍 때문에 함께 이동하던 첸이 창밖을 보며 제게 말했습니다. 에밀리, 역시 일본 신칸센 기술이 최고야. 한국도 많이 발전했지만 이런 고속철도 기술은 아직 일본을 따라오려면 멀었지. 저는 순간 의아했습니다. 첸, KTX는 프랑스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고속철도인데 일본 신칸센과는 시스템이 전혀 달라. 제가 미리 조사했던 내용을 이야기하자 첸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그런가? 뭐 어쨌든 비슷하겠지. 라며 얼버무렸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저는 역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말하는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저 역시 한국에 대해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기차 연착과 불편함에 늘 짜증냈던 제가 KTX의 정시성과 쾌적함,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며 첨단 기술은 뛰어나도 획일적이고 딱딱할 것이라던 제 첫 번째 편견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효율성과 쾌적함은 제게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한 첫인상을 강렬하게 심어주었고, 앞으로 경험하게 될 한국 사회의 역동성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여주었습니다. 공항에서의 첨단 기술에 대한 놀라움이 KTX에서의 효율성과 배려를 느끼며 한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는 제 안의 작은 변화가 시작된 것이죠. 서울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은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불리는 지하철 시스템이었습니다. 거미줄처럼 얽힌 노선도에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지만 색깔별로 구분된 노선과 친절한 안내 표지판, 그리고 무엇보다 정확한 배차 간격 덕분에 금세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스크린 도어는 기본이고 모든 역에서 빵빵 터지는 무료 와이파이, 그리고 한여름에도 시원한 에어컨까지.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지하철 플랫폼에 설치된 실시간 열차 도착 정보 시스템이었습니다. 몇 분 뒤에 열차가 도착하는지, 어느 칸이 비교적 여유로운지까지 알려주는 그 섬세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환승역을 놓칠 뻔했는데 옆에 서 있던 아주머니께서 제 어깨를 툭 치며 학생, 여기서 내려야 해. 라고 알려주셔서 무사히 환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느껴진 따뜻함은 제가 가졌던 차가운 도시라는 편견을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여행 중반, 저는 우연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스마트시티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의 첨단 기술이 어떻게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기반의 교통관제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교통 흐름을 분석하여 신호 체계를 최적화하고 있었고, 스마트 가로등은 유동 인구에 따라 밝기를 조절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었습니다. 폐기물 관리 시스템 역시 놀라웠습니다. 거리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쓰레기통은 내부 센서가 쓰레기양을 감지하여 수거 차량의 동선을 최적화하고 있었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스템은 너무나 체계적이어서 마치 잘 짜인 군사작전을 보는 듯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는 서울의 속도감, 이른바 빨리빨리 문화에는 조금 숨이 막힐 때도 있었습니다. 빨리빨리는 한국의 놀라운 효율성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지만 때로는 저 같은 외국인에게는 조급함과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했죠.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기가 무섭게 뛰다시피 건너는 사람들, 식당에서 음식이 나오자마자 허겁지겁 먹고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도시는 잠시도 쉬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에 어지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 식당에서 김밥을 시켰는데 저는 포크와 나이프를 찾고 있었지만 한국 친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손으로 김밥을 집어먹는 모습에 살짝 놀랐습니다. 제가 머뭇거리자 한 친구가 젓가락을 건네주며 에밀리, 김밥은 이렇게 먹는 거야 라며 웃었는데 그 순간 제 얼굴이 살짝 붉어졌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질서가 있었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획일적이고 딱딱한 도시라는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똑똑하고 배려심 깊지만 때로는 너무나 바쁜 미래 도시라는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빨리빨리 문화가 어쩌면 한국의 놀라운 발전을 이끈 원동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한국 여행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위기가 찾아왔고 저는 그 위기 속에서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놀라운 면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명동거리에서 쇼핑을 즐기다 그만 가방을 통째로 소매치기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권, 지갑, 휴대폰까지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죠. 낯선 타국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길거리에 주저앉아 있는데 주변에 있던 한국인들이 하나둘씩 제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어머, 가방을 도둑 맞았다고요?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누군가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었고 누군가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또 다른 분은 자신의 휴대폰을 빌려주며 미국 대사관에 연락해보라고 했죠. 그 와중에 근처 가게 주인 아저씨께서는 CCTV를 확인해주겠다며 발벗고 나서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신속하고 조직적인 도움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면 과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지나치거나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 정도만 건넸을 겁니다. 경찰관들이 도착했고 저는 그들의 도움으로 근처 파출소로 이동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제 서툰 한국어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신속하게 주변 CC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불과 몇 시간 만에 범인을 검거하고 제 가방을 되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물론 가방 안에 현금 일부는 사라졌지만 여권과 휴대폰,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되찾았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한국의 치안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해 망설임 없이 나서는 평범한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마치 가족처럼 서로를 챙기는 깊은 유대감, 그것이 바로 제가 처음으로 강렬하게 경험한 한국의 정이었어요. 위기의 순간에 낯선 저를 위해 발벗고 나서는 그 모습은 제게 큰 충격이자 감동이었습니다. 소매치기 사건으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저는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을 경험하기 위해 전주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K드라마에서 보았던 아름다운 한옥의 정취를 직접 느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고즈넉한 돌담길을 따라 늘어선 수백 채의 한옥들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검은 기와와 하얀 벽 그리고 부드러운 곡선에 첨하는 파리의 고풍스러운 석조 건물과는 전혀 다른 단아하면서도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한옥 체험 숙소에 짐을 풀고 가장 먼저 한 것은 역시 신발을 벗는 일이었습니다. 지난번 서울에서 양말 구멍으로 망신당했던 기억 때문에 이번에는 예쁜 새 양말을 신고 왔죠. 마루에 앉아 창호 너머로 보이는 작은 마당의 풍경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숙소 주인 아주머니께서 따뜻한 차와 함께 한과를 내어주시며 한옥의 구조와 그 안에 담긴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차경, 즉 주변의 자연 풍경을 마치 액자 속 그림처럼
집안으로 빌려온다는 한국 전통 건축의 독특한 개념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풍수질이라는 땅과 바람의 흐름을 읽어 건물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동양의 지혜 역시 현대 건축이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첨단 스마트 시티의 편리함과는 또 다른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한국인들의 오랜 지혜가 느껴졌어요. 어쩌면 이것이 한국 선진 문화의 또 다른 뿌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를 지닌 살아있는 전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좀 더 활기찬 한국을 느끼고 싶어 남대문 시장을 찾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미로처럼 얽힌 골목마다 온갖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골라골라 를 외치는 상인들의 우렁찬 목소리와 흥정하는 손님들의 시끌벅적함이 어우러져 시장 전체가 살아 꿈틀대는 듯했습니다. 정신없이 구경하며 걷다가 예쁜 전통 문양의 손수건을 파는 노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격을 물어보니 아주머니께서 웃으며 가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파리에서 익힌 흥정 실력을 발휘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애처로운 표정을 지으며 얼마 전 배운 한국어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너무 비싸요. 조금만 더 주세요. 네, 또 그랬습니다. 깎아주세요가 아니라 더 주세요라고 외쳐버린 겁니다. 아주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시더니 이내 제 말을 알아채시고는 박장대소를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 학생 또 왔네. 이번엔 더 달라고. 하하. 알았어, 알았어. 더는 못 주고 대신 이거 하나. 덤으로 가져가. 아주머니께서는 제가 고른 손수건 외에 예쁜 복주머니까지 하나 덤으로 챙겨주셨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제 실수에 한바탕 크게 웃었고 저 역시 얼굴이 빨개졌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물건값 이상으로 마음을 주고받는 느낌, 이것이 바로 한국 시장의 정이구나 싶었습니다. 파리의 벼룩시장과는 전혀 다른 샘을 넘어선 따뜻함이 있었죠. 이 정이라는 것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으로 한국인의 마음을 끈끈하게 이어주는 특별한 문화 코드 같았습니다. 한 번은 첸에게 보낼 응원 메시지를 한국어로 번역기에 돌려보냈는데 힘내세요. 를 힘 빼세요. 로 잘못 보내는 바람에 첸이 한참 동안 저를 놀렸던 기억도 떠올라 웃음이 났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말, 저는 토론 수업에서 만났던 한국인 친구 유진이의 강력 추천으로 찜질방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유진이는 에밀리, 한국의 진짜 힐링을 경험하고 싶으면 찜질방에 꼭 가봐야 해. 라며 저를 이끌었습니다. 찜질방은 글쎄요, 제가 상상했던 그 어떤 곳과도 달랐습니다. 뜨끈한 온돌방에서 땀을 빼고 시원한 식혜와 구운 계란을 먹으며 남녀노소 모두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모습.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모두 똑같은 찜질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도 신기했고 특히 불가마라고 불리는 엄청나게 뜨거운 방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이지 10초도 못 버티고 뛰쳐나왔습니다. 제가 너무 뜨거워하며 어쩔 줄 몰라 하자 유진이는 제게 양머리라며 수건을 돌돌 말아 머리에 씌워주었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러워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땀을 흠뻑 흘린 후 저희는 찜질방 안식당에서 미역국과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뜨끈한 바닥에 앉아 먹는 밥맛은 정말 꿀맛이었죠. 주변에서는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윷놀이를 하거나 친구들끼리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국의 찜질방이 단순한 사우나를 넘어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고 쉬어가는 하나의 공동체 공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첨단 기술과 빨리빨리 문화로 대표되는 서울의 바쁜 일상과는 대조적으로 이곳 찜질방에서는 느리고 여유로운 한국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한국식 힐링의 진정한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식 힐링이야. 유진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찜질방의 뜨끈한 온돌 냄새와 사람들의 편안한 웃음소리는
오랫동안 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워크숍이 끝나고 며칠간의 자유시간이 생겨 저는 큰맘 먹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서울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도시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밤늦게 도착한 해운대 해변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검푸른 밤바다 위로 쏟아질 듯 반짝이는 별들과 해변을 따라 화려하게 늘어선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아름다운 야경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자갈치 시장을 찾아 부산의 활기를 느껴보기로 했습니다. 싱싱한 해산물이 가득한 시장을 구경하던 중 한 횟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수조 안에서 힘차게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횟집 주인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께서 제게 다가와 회 한 점을 맛보라며 건네주셨습니다. 싱싱한 회 한 점에 초장을 찍어 입에 넣자 바다의 향기가 입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맛있어요. 제가 감탄하자 아주머니께서는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여기서 나고 자라서 이 바다가 자기 집 안방이요. 라며 소박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부산 바다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해변에서 젊은이들이 K-팝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을 구경했습니다. 서울과는 또 다른 자유롭고 열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부산에서의 짧은 시간은 제게 한국이 가진 다채로운 지역적 매력과 그곳, 사람들의 생동감 넘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우연한 기회에 K-팝 아이돌 그룹의 팬미팅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K-팝을 즐겨 듣긴 했지만 팬덤 문화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팬미팅 현장은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입장하고 아이돌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모습은 정말이지 놀라웠습니다. 특히 팬들이 아이돌을 위해 준비한 정성스러운 선물과 응원, 구호는 단순한 팬심을 넘어선 깊은 애정과 유대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한국의 정문화가 현대적으로 표현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팬미팅 중간에 팬들과 함께하는 게임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얼떨결에 무대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아이돌 멤버 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와 긴장을 풀어주려는지 서툰 영어로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만 너무 긴장한 나머지 춤을 따라 하다가 우스꽝스럽게 넘어지고 말았죠. 하지만 팬들은 저를 비웃는 대신 오히려 괜찮아, 괜찮아, 를 외치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격려 속에서 저는 창피함보다는 훈훈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K-팝 팬미팅은 제게 한국 대중문화의 엄청난 파급력과 함께 그 속에 담긴 팬들의 순수한 열정과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경험하게 해준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여정은 제주도였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화산섬 특유의 독특한 자연 풍광에 저는 넋을 잃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제주의 전통 가옥인 돌집이었습니다. 검은 현무암으로 투박하게 쌓아올린 돌담과 지붕 그리고 세찬 바닷바람을 막기 위해 낮게 설계된 창문까지. 제주 돌집은 척박한 자연환경에 순응하며 살아온 제주 사람들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저는 한민박집에서 돌집 체험을 했는데 집주인 할아버지께서 직접 따신 것이라며 노란 감귤 한 바구니를 건네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돌집의 자연 친화적인 설계,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주는 돌의 특성, 바람의 길을 고려한 창문의 배치 등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속에는 화려함은 없었지만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소박하고도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의 첨단 스마트시티와는 또 다른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 돌집은 제게 한국 문화의 다양성과 그 안에 담긴 깊이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저는 지난 몇 주간의 경험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오기 전 가졌던 편견들, 획일적이고 딱딱한 사회, 창의성 없는 모방 문화, 차가운 사람들.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은 그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첨단 스마트 시스템과 KTX의 놀라운 효율성 속에서는 인간적인 배려가 숨쉬고 있었고, 고즈넉한 한옥과 제주 돌집에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시끌벅적한 시장과 뜨끈한 찜질방에서는 사람 사는 냄새와 따뜻한 정을 느꼈고, 부산 밤바다에서는 역동적인 지역 문화를 만끽했습니다. 물론 빨리빨리 문화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높은 물가, 치열한 경쟁 사회의 그늘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놀라운 추진력과 위기를 극복하는 강인함,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아끼고 보듬는 공동체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생활, 특히 늘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던 제 경험과 비교해 볼 때 한국 사회의 이러한 특징들은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파리에서 인정받기 위해 완벽주의에 갇혀 스스로를 올감했던 과거에 제가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그때 제가 놓쳤던 것은 바로 이런 인간적인 연결과 유연함이 아니었을까요? 서울은 제게 건축가로서의 새로운 영감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더 넓고 깊은 시각을 선물했습니다. 워싱턴 D.C.로 돌아와 다시 학교 생활을 시작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서의 경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래 도시와 문화적 영향력 토론 수업의 마지막 발표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슴에는 한국에서 느꼈던 뜨거운 감동과 새로운 깨달음이 넘실거리고 있었죠. 발표 순서가 되어 단상에 선 저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확신에 찬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고 어쩌면 약간의 편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놀랍고 감동적인 나라였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첨단 스마트 시티 기술과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했던 시민의식과 따뜻한 정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소매치기를 당했을 때 저를 도와주었던 이름 모를 시민들과 경찰관들, 그리고 배탈이 났을 때 친할머니처럼 저를 보살펴 주셨던 전주의 할머니 이야기, 시장 아주머니의 넉넉한 덤과 지하철 아저씨의 조건 없는 친절까지. 제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강의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발표를 마쳤을 때 가장 먼저 박수를 쳐준 것은 의외로 첸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이전의 냉소적인 모습 대신 진지한 고민과 함께 약간의 놀라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토론 시간이 되자 많은 학생들이 제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제가 경험한 한국의 모습에 큰 흥미를 보였고,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과 공동체 의식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첸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밀리, 내 이야기를 들으니 내가 한국에 대해 너무 모르고 편협하게 말했던 것 같아. 특히 KTX 기술을 일본 거라고 착각했던 건 정말 창피했어. 미안하다. 내 덕분에 한국을 다시 보게 됐어.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미소로 답하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작은 노력만 있다면 어떤 편견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저의 한국 여행은 단순한 견문 넓히기를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을 K-팝이나 드라마의 나라로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과 따뜻한 인간미가 공존하는 나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놀라운 저력과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진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라는 특별한 가치를 통해 사람과 사람을 잇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미국도 어쩌면 다른 어떤 선진국도 쉽게 따라 할 수 없는 한국만이 가진 진정한 선진. 문화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저는 앞으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면서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가진 독특한 문화적 강점과 발전 모델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이 놀라운 한국의 진짜 모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K-팝과 드라마의 화려함 너머에 있는 진짜 한국의 힘,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혁신하는 기술력과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의 조화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이 소중한 정의 가치를,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긍정의 에너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작은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돕는 따뜻한 마음은 국경을 초월하여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한국에서 배웠으니까요. 시애틀의 비 오는 날이 그립기도 하지만 이제 제 마음속엔 서울의 따뜻한 햇살과 골목길의 사람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미소 짓게 했던 한국인들의 정이 더 크게 자리 잡았어요. 한국,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 고마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경험은 이제 제 삶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